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취업 준비, 올해는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를 끝내줄, 그리고 성공 취업을 도와줄 취업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성 컨설턴트님, 그리고 김성우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성우 센터장님은 우리 취업비사 첫 출연이신데 네, 우리 시청자 떨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 롯데호텔 다녔고 도시바전자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20년 근무하고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 시창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셨네요. 어떻게 좀 마음에 안 들으셔서 이렇게 좀 경기 다니셨나요? 뭐 그렇죠. 선택권을 갖고 가고자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꼭 그렇게. 자, 뭐 어쨌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카더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더라는요, 공공기관은 남녀 커트라인이 다르다입니다. 아니, 남녀 커트라인이 다르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랐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들을 보면. 일단 있었던 적은 있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 아직은 같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카더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시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왜 뉴스, 사회부 뉴스 이런 데 네. 보면은 네.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진행했던 곳들이 종종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전체가 다 컨트라인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100%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숨어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면접 간의 어떤 예. 재량으로 인해서 살짝은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매뉴얼은 같다. 예. 공식적인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아하, 네. 이게 뭐 지역 우선 채용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비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하, 그렇죠. 근데 분명히 1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역이 너무 적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많으니까 여성을 좀 낮아도 뽑아야 되겠다. 아니면 또 남성이 낮아도 뽑아야 되겠다 해서 전체 커트는 같이 가는데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우선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의도적으로 뭐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성비 가지고 남녀의 성별 가지고는 커트라인을 다르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채용이나 우선 채용이나 이런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공무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의 이 카더라는 그래도 카더라에 가깝네요. 예. 커트라인이 다르다라고는 예.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어서 2022년 2월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밀을 찾아라. 오늘의 주제 공공기관의 비밀을 찾아라입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 공공기관인데요. 그런데 이 보통 공공기관 그러면 이제 나라의 살림을 도맡는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맞나요? 얼추 대략 맞습니다. 얼추 대략 또 뭐가 다릅니까? 좀 더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네.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가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공기업,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 그렇게 또 나뉘어지나요? 예, 오. 굉장히 우리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긴 하죠. 어허. 예. 그 목적 자체가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데 공공기관은 네. 말 그대로 공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된 곳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 아까 제가 첫 번째 공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기업은 어떤 곳이냐? 마찬가지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네. 위함입니다. 근데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요. 어허. 그리고 요거를 소유권을 갖거나 아니면은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정원이 50명 이상인 그런 기업 중에서 자체 수입이 전체 총 수입 중에서 자체 수입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그런 곳을 바로 공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공기관 중에서 두 번째 준정부기관이 있다라고 했죠. 네. 준정부기관은 어떤 데냐면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보다는 살짝 기업적 성격이 좀 약해. 예,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하거나 집행하는 그런 공공기관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세 번째 공공기관 중에서 세 번째 그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무슨 공사, 무슨 공단 이렇게 된 데가 있잖아요. 아, 제가 공사 출신이거든요. 한국방송공사. 아, 그러네요. 네, 공채 22기. 그러네, 진짜요. 예, 공사하면은 공공성하고 기업을 조화시킨 형태다. 아, 섞여 있군요. 예. 하이브리드네요. 예,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업 형태인데 정부 출자로 이제 운영되는 법인체형 기업인데요. 여기 이제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지출하고 근데 이제 재무적으로는 약간 독립재산세제 형태를 띠긴 네, 해요. 네, 네. 대신 예산이나 결산 이거는 정부의 통제를 또 받아요. 예, 그런 곳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뭐 구로공단이나 이건 다른 거고요. 요즘에 방송 많이 나가시더니만 죄송합니다. 요거는 피로가 누적이 되신 것 요거는 같은데. 못 들으신 겁니다. 예, 하지만 조금 정확한 개념 차이는 공사와 예, 공단 그렇죠. 그리고 무슨 또 석유공사랑 예. 또 다르고 예. 다 같은 공사가 또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게 참 개념이라든가 이게 좀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예. 다 같은 그냥 한 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또 뭐 어떻게 좀 조금 디테일한 점이 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들으시면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예, 이게 아마 뭐 다 그림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이거 구분하지 말자. 직무를 보자, 직무. 직무를 보고 해야지 네. 이걸 구분하다 보면은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전형 절차가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자체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직무를 딱 봐야지. 야, 이게 뭐 이거 뭐 공기업 공사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뭐 또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뭐 공기업 공공공단 공공 뭐 이렇게 기관, 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우리 공공기관에 그냥 본다. 시험 본다, 준비한다. 이런 측면에서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하지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석유공사, 조폐공사 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내가 행정에 맞는다. 내가 좀 개발에 맞는다. 이런 직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이름만 들으면 어떤 그 회사 이름만 들으면 이거 공공기관이구나 하고 갔는데 속속들이 알고 갔더니 이건 민간기업이었다. 예. 뭐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대한송유관공사. 공사면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공기업. 아니에요. 민간기업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삼공사. 예. 사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이에요. 예. 요거 이제 그리고 또 포스코도 느낌은 왠지 공공스러운 느낌인데 네. 민간기업이고 KTNG 예전에 한국담배인삼공사 뭐 이런 데들. 공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왜 민간기업입니까? 이러면 그렇죠.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그 경영이 좀 악화되면서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예, 아무래도 좀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 경영보다는 좀 공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예. 전문 경영인한테 예,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수익도 내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올리고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공사라는 이름을 떼고서 하면 뭔가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동안 갖춰놨던 이런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큰 자산인데 그걸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지금 KBS에 안 나오고 있지만은 KBS 공채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TVN 코빅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는 누가 봐도 민간기업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또 들어가 봤더니 이 공공기관이에요. 예. 뭐 이런 경우도 그런 데 있겠네요.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아주 꿀 같은 그런 직장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데가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이에요. 여기가 시장에 내놓은 예, 공기업이군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고요. 예, 그리고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여기는 준시장형 공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소관이 농림축산부 소관. 마사회니까. 예, 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사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고 뭐 공단 이름이 안 들어가서 우리가 사기업인 줄 알았는데
공공기업이었군요. 예, 공공 쪽에서 소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게 속속들이 들어가니까 재밌네요. 자, 어쨌든 뭐 이게 수많은 취준생들이 꿈꾸는 그거 바로 공공기업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취준생들이 이렇게 공공기업,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는 겁니까? 물론 뭐 좋은 혜택들, 그렇죠. 워라밸 뭐 이런 예. 것들이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일 텐데. 예, 요즘 취준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기업 선택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많이 다양하게 됐어요. 예. 그 중에서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워라밸 이거 많이 얘기를 하고 예. 안정성 이거 추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안정. 예. 근데 이제 도전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1차 대상이 아닌데 보통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쪽 공공기관 입사를 많이들 꿈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업마다 이게 그 내세우는 명분은 좀 달라요. 그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사회적인 기업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다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여기는 수익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기업 문화도 다르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다. 그래서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 그러니까 직원들도 다르기 때문에 워라밸과 안정성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성우 센터장님은 이 민간 기업, 사기업에도 있었고 또 공공기업에도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처음에는 이제 사기업에서 시작해서 공공기업으로 슬쩍 이렇게 가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공공기업 일단 뭐 장점이 뭡니까? 저는 솔직히 딱 얘기해서 공공기관에 들어간다, 공기업에 들어간다 했을 때 약간 소명의식이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철학적으로 내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예, 그렇죠. 그게 또 사실 면접에서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다, 오래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갑니다, 그냥. 아하. 그래도 이분들이 옛날에 그 공공기관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 옛날 정부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네, 네. 초창기에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렇죠. 또 공공기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환 근무를 해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저 사람 회계 전공 아닌데 회계팀도 갔다가 뭐 인사팀도 갔다가 뭐 또 민원실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는 좀 여기가 좀 가벼워 그러면 이 또 괜찮아요. 많이 배우죠. 예. 그런 또 측면에서는 또 공공기업, 공공기관을 또 우선시하는 취준생분들이 있겠네요.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공공기관 예.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확히 세보지 않았지만 한 네. 3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350여 개요? 예. 그러면 이제 한 350여 개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뭐 채용 정보 또 요즘은 수시 채용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 또 이게 일일이 매번 이거를 또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몇 월에 딱 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우리가 좀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게릴라성으로 수시로 이렇게 막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채용 정보를 또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딱 두 군데만 가보면 두 군데가 아니구나. 중요한 두 군데와 격까지 또 두 군데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많이 좀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어져 있네. 좀 알려주시죠. 어디입니까? 예, 일단 중앙 공기업하고 지방 공기업 이 정보가 올라오는 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 공기업 정보는 알리오라는 데가 있어요. 알리오. 알리오, 널리 알리오. 아, 그런 뜻입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알린다.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약간 무슨 알리올리오 같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왜 이렇게 그것도 어려운 비슷하네. 말을 썼나 했더니 오히려 생각해보니 쉬운 그죠? 말이네요. 그죠? 알리오. 알리오. 예. 여기는 이제 중앙 공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고요. 이제 채용 정보를 중앙 공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리는 곳은 잡 알리오. 아, 잡이 붙네요. 예, 잡 잡 알리오. 예, 잡 알리오고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클린 아이. 클린 아이. 예, 클린 아이. 그다음에 지방 공기업의 채용 정보는 클린 아이 잡 플러스. 조금 말이 조금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죠? 예, 이렇게 네 개. 클린 아이까지는 좀 쉬운데 그죠? 클린 아이 잡 이건 좀 플러스. 길었어. 그죠? 예, 잡 클린 아이 알리오 잡 훨씬 플러스. 좋은데. 잡 플러스. 예. 그래서 요 네 군데 정도만 들어가 보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 아주 겁니다. 속속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라든가 언제 또 채용이 있다든가 예. 그런 조건들이라든가 모집 요강들이 다 있군요. 알리오 그리고 자발리오, 클린아이, 클린아이 잡 플러스. 뭐 제가 외울 정도면 뭐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자, 공공기관에 대한 이 다양한 정보가 있는 알리오.
이 알리오를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센터장님? 이것도 좀 사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얘기인데 반드시 우리가 보면 이제 알리오에 딱 들어가면은 네네. 경영 공시라고 뜨는데 이제 13번, 제가 알기로 13번이에요. 네. 13번에 보면은 이제 정관 및 내부 규정이라고 나옵니다. 내부 규정. 예.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딱 보면 답변하기가 너무 좋죠. 예시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한다, 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은 면접에서 답변하기도 좋고, 아하. 그 사업의 영역을 보면은 자기소개서 쓸 때도 방향성을 좀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접 대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그런 거기-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쫙 있기 예, 때문에. 규정집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직제 규정. 네. 뭐 직제 규정은 뭐 기구표, 우리 조직도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 조직도도 나오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이제 기구표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다 부서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또 클릭하면 또 쫙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들 잘 모르면은 너무 준비할 양도 방대하고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알리오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조직도라든가 이런 걸 미리 알고 가면은 유리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이 무턱대고 지원을 하기보다는 공공기관 어떤 지원할 때도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할 공공기관의 어떤 선택법이라던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처음에는 커리어라는 관점, 커리어.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전략,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커리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내가 여기 발을 디디는 거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나 어디 입사했어. 그런데 그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직을 많이 하려고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나에게 맞는 회사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커리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사업 분야라든가 나의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뭐 경기권에서만 일하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 선택 기준, 직업관에 따라서 그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보수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복지 혜택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럼 뭐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기업의 성장이 중요한가? 아니면 뭐 순환 근무 그걸 즐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전문성을 여기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숨어서 잘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곳인가? 이런 것에 대한 본인의 기준에 맞는 그런 곳인가를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발을 디디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취업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목표가 정해졌다면 어디가 더 유리하게 내가 진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 그 채용 공고를 나오는 거 보면 직무기술서 내지 채용 공고에 정말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본다, 무엇이 중요하다, 어디에 가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되게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지원할 그 시점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찾으면 나를 더 환영하면서 받아주겠죠. 그래서 취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의 스펙이라든가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거기서 가점을 주는 곳인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지원하는 것 이렇게 기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원할 공공기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이제 여길 가겠다. 어떤 공사를 가겠다. 어떤 공기업을 가겠다. 선택을 했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간 기업과는 좀 다른 우리 공공기관 지원자들만을 위한 준비 팁이 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시험이에요. 시험. 예,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많이 거르거든요. 이미 거기서. 예, 거기서 많이 거르는데 이렇게 공공스러운 곳에서는 좀 많이 보는군요. 예, 서류는 대부분 웬만하면은 다 붙여서 통과. 일단 예, 보겠다. 그리고 대폭 떨어뜨리는 곳이 대부분 필기시험 쪽이었어요. 우리가 NCS라고 말하는. 아하. 예, 그래서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그다음 뭐 면접 할 말이 준비하면 뭐 없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필기 시험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필수 스펙. 공기업들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꼭 요거는 갖고 와야 된다. 예.
그리고 가점 주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영어 점수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후보들을 골라놓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그리고 필기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우리가 알려드렸던 그 고위 알리오에 가서 알리오. 거기 가서 내가 지원할 그곳을 찾아서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나왔던 채용 공고를 보고 거기서 직무 기술서라는 것을 받아보면 거기서 정말 많은 정답지들이 그냥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은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고요. 일반 기업은 사실은 기업 선택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사기업들은 예. 기업 선택이 이제 중요하지만 예. 공기업은 성격이 전부 다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 공통 스펙과 공통으로 보는 NCS 그 공부를 가장 밑바탕에 깔아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일단은 내 능력이나 내 무기들을 좀 모아놓은 다음에 그렇죠. 자 어떤 곳에 그렇죠. 전쟁터가 어떤 전쟁터가 그렇지. 좀 내 무기가 맞겠나는 예. 곳을 이제 찾아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또 어떻게 좀 꿀팁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채용 인원이 많은 곳이 있고 뭐 행정 뭐 한두 명 뽑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두 명 뽑는 건 고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너무 힘들죠. 예.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뽑는 데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데 건강보험공단. 공단, 뭐 국민연금공단, 뭐 이런 데를 한번 합격자들의 이 성향을 이 경과를 딱 분석을 해보면 네. 학교 교육에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브라인드 채용인데 네. 교육 이수 사항을 쓰는데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으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그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과목들만 적으면 탈락입니다. 좀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닌 거를 기입하면은 탈락이. 그렇죠. 그게 브라인드 채용이지만 내면에는 너 여기에 대해서 학교 교육을 받았네. 직업 교육도 받았네. 이런 측면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필기시험 전에 서류전에서 딱 날아가는 데들 보면은 학교 교육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가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 없다든가. 뭐 안 되거든요. 웬만하면 붙는데 그것도 충족 못하면 떨어뜨리는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이게 꼭 준비해야 될 답변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좀 꼭 해야 된다. 면접관들이 주로 묻는 것들이 본인 스스로 소개를 한번 해봐라 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왜 지원했느냐. 일단 그게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게 어딜 기본적인 가나. 거죠. 어딜 가나 할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만의 어떤 공공기관만의 질문은 특별한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다른 공공기관 대신 우리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에서 말하듯이 지원 동기가 여기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기업,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하는 것. 이것이 면접 답변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성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 좀 비슷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예. 그럼에도 우리 공기업, 우리 회사를 선택한 예. 이유를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라. 이런 아까 걸 요구할 수 센터장님이 있는. 말씀하셨듯이 정관 보고 온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런 거를 조금 잘 알고 내가 어떤 회사에 지원했을 때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는 꼭 알고 갈 필요가 있겠고. 그럼요. 또 어떤 질문들이 좀 나오면 어떤 답변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경험 면접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이제 다 경험 사항을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면접 질문이 보통 경험 면접 질문과 상황 면접 질문, 그다음에 뭐 인천 우리 공항 가게 되면은 뭐 거기서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저 입주기업 인테리어를 하는데 배관이 터졌어. 어떡할 거야? 너 어떡할 거야? 야, 저기 신세계 저기 면세점에 저 배관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 가봐. 이런 거죠. 예. 이런 질문들이 주로 상황 면접에서 많이 나와요. 공항공사에서.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전기 그 이제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문한다. 그리고 이제 경험 면접 예를 들면 지금 갖고 계신 그 원고라고 그러나요? 이거 네, 대본.
대본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고 이걸 수정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걸 작가님? 저는 뭐 대본 잘못해 작가님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이 작성한 문서를 읽고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이것을 수정해서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가? 갈등 사항에 직면했을 때 너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거기서 어떤 경험을 얻었는가? 일단 좀 비슷하게 어떤 문제를 던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한 경험이 있느냐. 예. 일단 극복이 중요한 거니까, 해결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질문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해가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 귀에 좀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공기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비사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